우리는 트렌드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는 도발적인 주제로 트렌드가 만든 공간의 변화와 행태를 분석하며 앞으로의 공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트렌드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연설을 맡게 된 제네스 건축 디자이너 문형근입니다. 저는 제 이름보다는 인스타그램에서 아키텍츄라는 계정으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저만이 알 수 있는 사실들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한 문자가 뜻하는 의미는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예, 해시태그 맞습니다. 이제 이 해시태그란 단어 하나가 트렌드를 뜻하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해시태그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금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 연설의 마지막까지 이 해시태그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지난 8년간 약 1000여 개가 넘는 핫한 공간들을 직접 방문했고 그중 주목하는 공간에 대해서 2000편이 넘는 칼럼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경험했던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트렌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유행과 트렌드 단어에 대해 혼용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공간 디자인 페어 홈페이지에서 이 단어를 잘 분류해주고 있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짚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렌드의 어원은 17세기 대항해 시대 식민 지배를 위해 각 국가가 항해를 하던 때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당시에 국가들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조류의 흐름, 색, 방향을 보고 각자의 항로를 결정했습니다. 당시에 옛말로 이 조류를 트라드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트렌드의 어원입니다. 트렌드는 말 그대로 각자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트렌드가 개척해가는 항해의 큰 방향이라면 유행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스쳐가는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트렌드에서 유행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의미이며 지금부터 우리는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쉽게 주목받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해시태그 기반 데이터 통계로 분석하면 카페라는 상업 공간으로 결과가 도출됩니다. 지금부터 수년간 직접 경험을 통한 상업 공간의 변천사로 그 흐름을 읽어볼까 합니다. 저희 카페 투어는 15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공간은 16년도 부전의 카페 데니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소자본으로 카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았던 이유는 인테리어에 있습니다. 소자본의 한계상 임대한 공간의 벽, 바닥, 천장은 날 것 그대로 노출 마감을 하고 가구와 기구에 집중한 공간이었습니다. 16년도 이 공간이 생기고 나서 이듬해 17년도 바로 근처 점포동에 카페 이든이 생깁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양면성이 생기고요. 비슷한 시기에 대구에 롤러커피가 생깁니다. 세 공간 모두 벽, 바닥, 천장을 거의 그대로 두고 가구와 기구를 통해 브랜드의 결을 드러내는 공간입니다. 지금 제가 딱 4곳의 공간만 가져왔지만 17년도 당시에는 대구의 동성로 1원, 부산 점포동, 서울 권역 일부 일대에서
이러한 유사한 공간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시초가 되는 공간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당시 비슷한 유형의 카페가 많이 등장하면서 이제 소위 오픈빨이라고 하는 초반 러쉬 현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유형이다 보니 파일을 나눠 먹는 시장이 된 겁니다. 이런 유형의 종말은 18년도 성수동의 카페 호재가 등장하며 끝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공간도 이전의 공간과 같은 유형이나 다른 것이 있다면 대자본의 유입입니다. 이 공간은 4층 건물을 통으로 리모델링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벽, 천장은 도장만 하고 가구에 신경을 쓴 곳입니다. 가구도 이전 공간들을 허름하거나 오래된 가구들로 채웠다면 이곳은 이제 바우하우스의 가구들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대자본이 들어간 동일 유형의 공간이 등장하면서 그 이후로는 해시태그 상에서 이목을 끄는 공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해시태그 상으로 살펴보아도 성수 카페와 같이 지역에서 편히 가볼 만한 곳에서 성수 핫플레이스와 같이 멀리서라도 이곳을 찾아가야 하는 곳으로 만듭니다. 가장 편하게 즐기는 공간이 이제는 찾아가야 되는 공간이 된 겁니다. 여기가 16, 17년도까지의 흐름입니다. 동시에 17년도 하반기부터는 한남동의 로우커피 한남이라는 카페가 나오면서 우드 앤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면서 비슷한 해 전국 투어에 걸쳐 유사한 카페 스타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국적 단위의 위상을 떨쳤던 공간은 한남동의 33 아파트먼트, 동인천의 WKD 라운지가 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두세 달에 하나 주목받는 공간이 생기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 19년에는 이렇게 많은 공간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깁니다. 물론 이것도 대표격이 되는 공간들만 추려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천 고월동의 릴하우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퍼셉션 커피, 서울 종로구 익선동의 얼커피 러스터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포유렉 커피까지 당시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고 있던 공간들입니다. 그러나 역시 19년도 말 삼청에 블루보틀이 지점을 내면서 WN 화이트는 방점을 찍습니다. 물론 20년까지 서촌의 폴키, 강릉의 퍼베이드, 한남의 모노아가 나오기며 하며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이것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형 자본이 들어간 공간입니다. 16, 17의 흐름과 비슷하게 합정 카페라는 편하게 찾는 곳에서 합정 핫플이라는 찾아가야 하는 곳으로 바뀌며 이 유형의 마지막을 알립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17, 18년도는요 저희가 소위 이 카페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한 가지 트렌드가 더 있었습니다. 모노톤 인테리어입니다. 17년도 대전의 처치 앤 댄스홀이 그 출발이었습니다. 18년도에는 우드 앤 화이트 톤과 마찬가지로 방배 매뉴팩트, 약수의 오프셋 커피, 마포구 합정의 다스이스트 프로바, 망원동의 바이칸트 샵앤 커피까지 나오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개동의 YYYY, NNNN까지 나오며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같은 해 엔트러사이트라고 하는 대형 커피 브랜드가 연희점에 신점을 내면서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요약해보면은 18, 19년도에는 우드 앤 화이트 톤과 모노톤이 그 흐름이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형 자본이 들어오면 더 이상 차별화되지 못하는 유사한 유행의 흐름을 보입니다.
이제는 현 21년, 22년의 유행을 알아보겠습니다. 커피 춘추전국을 거치며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공간 요구 수준은 상황 평준화됐습니다. 21년도, 22년도의 트렌드는 서구적 감상 더하기 빈티지입니다. 16년도 부산 문현동의 오디너리 플라워가 그 시초격입니다. 놀랍게도 이 공간은 16년도였음에도 불구하고 1층은 카페, 2층은 꽃집으로 구성된 믹스드 퍼포스드 프로그램입니다. 자매관계의 대표님들은 유럽을 오래도록 다려온 사람들입니다. 유럽에서 오래된 빈치들을 들여와 가게에서 팔기도 했고요. 공간의 인면을 보아도 이곳은 유럽 골목에서 종종 목격되는 오래된 카페 인면과 거의 흡사합니다. 16년도이지만 지금에서도 받아들여질 만한 공간의 구성입니다. 그 이후 17년도 뚝섬의 카멜커피가 등장합니다. 이곳 또한 특정 국가를 따온 것은 아니지만 서구적인 감상과 빈티지라는 맥락은 동일합니다. 이곳은 컵 하나까지 자신의 브랜드를 박아 자체 제작을 하였고 이때부터는 그에 맞는 높은 수준의 커피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당연 16, 17년도 이 두 공간은 독보적이었고 당시에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공간이 이 정도로 해시태그상에서 붐빈 적은 없었습니다. 그 18, 19년도에 걸쳐 지금 트렌드의 기반이 되는 공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8년도 안국의 레이어드, 연남동의 하이웨스트 카페, 전포동의 버거샵, 그리고 이태원의 라카두들 레시빌 핫치킨까지. 이 중에서도 레이어드와 하이웨스트는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특별히도 영국에서 오래도록 공부를 한 사람이 운영하는 터라 미국의 티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그것을 한국인 입맛에 잘 맞도록 유럽은 아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유럽 같은 장면들을 예술의 경지로 표현한 곳입니다. 그런 위의 감상의 공간들은 대세를 이루지 않고 당시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특출난 소수의 브랜드가 독점하다시피 공간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2020년 우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카페의 춘추전국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2021년 레이어드와 하이웨스트 회사가 런던 베이글 뮤지엄, 진저베어 베이커리를 내고 내시빌 핫치킨은 성수동의 3호점까지 오픈합니다. 2022년 지금에 와서도 런던 베이글 뮤지엄 2호점을 필두로 서촌의 팔발라, 압구정의 포스터 베이커, 서대문의 탈리 등 아주 다양한 공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1년, 22년 지금 현재 공간들입니다. 공간들은 대자본이 유입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오래도록 잘 준비한 브랜드들이 각자의 결을 지켜나가며 공간을 끌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시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행을 타지 않고 꾸준히 잘 되는 곳은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대자본이 들어간 대형 상업 공간입니다. 11년도 성수의 드림 창고를 필두로 11년도 엔트러 사이트, 합정, 14년도 엔트러 사이트, 제주 한림점, 16년도 서울 성수동 어니언, 서울 그리고 부산 수영구의 테라로사 공장, 18년도 인천의 코스모 40, 영도의 에세떼, 19년도 남포의 셀로스터스, 그다음 성수동의 할아버지 공장, 그리고 20년도 남포의 노티스, 2022년도 영도의 모모스 커피 공장까지 시대적 상황이나 흐름을 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창고였거나 대형 공업 공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레노베이션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다만 인테리어적인 특징이 있다면 1990년 유럽의 도시 재생 방식에서 파생된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입니다. 이 공간들은 지금도 시대적 상황에 거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든 누군가 가도 평균 이상의 서비스와 공간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형 자본이 들어간
랜드마크격의 공간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잘 이용되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카페 시장의 흐름을 보았을 때 소자본을 가지고 온 트렌드를 이끌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독보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인플루언서로서 한 달에 30곳 이상의 새로운 공간 혹은 지금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공간에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 부산을 가게 된다면 꼭 들리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매력은 바로 공간주의 주체성입니다. 주인장의 취향으로 독특하면서도 꾸준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저에게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공간으로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독립서점, 신앙독해, 통돌이 볶음, 글리바인, 영도의 풍경, 그리고 길고양이들까지 이곳은 해시태그상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방문자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마인드마크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해시태그로 알아본 상업공간의 트렌드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중 하나인 주거 공간에 대한 트렌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다수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일제 강점기에 지어졌던 충정 아파트를 시작으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 주거 공간이 개발되고 보급되었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최초로 견본주택을 선보인 한강 맨션 아파트를 비롯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경제개발 시대의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어느덧 우리는 비슷한 형태의 주거 공간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조금 더 특색 있는 아파트 주거 공간이 브랜드와 함께 등장합니다. 최초의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인 타워 팰리스를 비롯하여 각 단지만의 특색과 건설사 브랜드가 고수하는 설계 기준들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상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주거 공간의 질을 높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0년대에는 부를 가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이엔드 주거 상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대 전용 면적이 244제곱미터를 넘나들며 세대당 평균 5대 이상의 주차 대수, 100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주거 공간. 이를 선택하는 공간주들은 남들과는 다르고 나만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적으로 하며 최고의 입지 조건에 위치한 주거 공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지금 큰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거 공간은 물리적 스케일 측면에서 규모와 크기, 방의 개수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현재 주거 공간은 공간의 구성과 비율이 더 중요해졌으며 경험해보지 못한 차별화된 공간 서비스 등의 컨텐츠 부분이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대가 변하고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면서 집이라는 공간은 누군가에게는 사는 것의 개념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사는 곳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보이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입지 조건이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나 앞서 언급했던 100억 이상의 하이엔드 주거 공간은 한남, 청담, 설해마을 정도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생기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입지적, 지리적 조건들이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얼마나 편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조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항상 교감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와 맞닿을 수 있는 형태가 사는 곳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을 바라보다는 테라스를 갖춘 집인지 아닌지에 따라 10억에서 20억 가치를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주거 공간은 트렌드는 상업 공간의 트렌드와는 분명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일상을 품는 공간이기에 더 특별하고 다른 기준들로 채워나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어느 공간보다도 더 예민하고 반응하고 변화하는 주거 공간은 많은 데이터와 수치들이 분석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기준들이 딥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만의 흔들리지 않은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상업과 주거의 흐름을 살펴보며 트렌드의 중요 속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트렌드를 만드는 법칙이 있을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만 건축이라는 분야를 떠나 여러 브랜드가 함께하며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드는 좋은 사례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농구공은 농구만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NBA 우승 트로피 제작하는 티파니와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윌슨은 다니엘 아샴이라는 최고의 아티스트와 함께 이 작품을 협업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장하고 싶어하는 예술품으로 농구공 이상의 의미를 담아 출시하였습니다. 즉, 고급화로 제작할 수 있는 티파니와 스포츠 분야의 대중적 타겟층을 확보한 윌슨, 예술적 가치를 담아 높은 파급력을 선사하는 아티스트 아샴의 하이브리드 작품은 이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일종이 아니라 각자의 색과 장점을 혼합종으로 승화해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저희 제이슨의 설계 방식도 굉장히 비슷한 맥락입니다. 보통 설계를 하는 설계사무소 혹은 건축가가 전방위적인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적인 디렉터와 설계자 그리고 마케터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협업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수차례 미팅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니즈와 라이프 스타일을 딥데이터로 추출합니다. 그것이 곧 그 공간 브랜드의 컨셉 스토리가 됩니다. 이후 설계자와 브랜드 디렉터는 그를 도면화시키고 2D를 3D 공간으로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클라이언트만의 스토리는 공간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며 동시에 마케팅 절차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기획부터 중간 과정, 완공, 그리고 완공 이후의 과정까지 공감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진행한 프로젝트의 사례입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낙원을 만들자는 스토리를 공간으로 기획한 하이엔드 풀빌라입니다. 골프장이라는 입지적 조건을 고려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공간적 경험을 선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스토리 타이틀에 초점을 맞춰 건물은 플로팅 매슬처럼 떠있어 보이게 하려 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가장 높이 난 새인 알바트로스만이 내려다보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낙원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와 브랜딩 파트 모두 이를 긴밀하게 협업하고 진행했습니다. 이곳은 도심지를 벗어나 지인들과 일상을 나누는 미니 실버타운입니다. 일반적인 실버타운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소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전원 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며 지인들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별도로 계획하여 개인주택에서의 프라이빗한 일상과 커뮤니티 센터에 소통하는 일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유토피아적 제안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또한 공간주의 일대기와 앞으로의 소망을 듣고 디렉터가 공감하는 바를 편지로 전해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클라이언트 분께서 말씀해 주신 단 한 개의 단어로 시작됐습니다. 그 단어가 그가 혹은 그의 가족이 살아가는 삶을 대유하고 있었습니다. 바바에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항상 정도를 걸으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공간적 경험을 곳곳에 계획하여 클라이언트만의 딥데이터를 구현시킨 사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 세 프로젝트 모두 더 긴 이야기가 있지만 연설 내용을 중점에 맞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많이 짧아졌습니다. 앞서 상업 및 주거 공간의 트렌드와 간단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 끝으로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마인드마크. 두 번째, 딥데이터. 세 번째, 하이브리드. 이 세 가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질까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컴퓨터 키보드 상에서 숫자 3가 변환하다, 전환하다라는 뜻의 Shift 키를 누르면 해시태그가 됩니다. 곧 그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트렌드가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말하는 트렌드가 아니라 각자가 가져가야 할 트렌드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앞으로 각자의 트렌드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